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각국의 마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별다리 연구소 최초로 한국 패널 분을 모셨습니다. 오,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CX라는 보이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CX 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이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주제에 맞게 또 제가 한국에서 겪은 마니아 문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구인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또 뭔가 다 저 화면에서 뵙던 분들이 뭐 저의 뭐 친한 형의 친구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내적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야말로.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 예,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문학과 제가 박기수라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텔링 전문가고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덕업일치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제작진 분께서 이 교수님과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좀 한 건 했다. 좀 섭외는 정말 잘했다. 왜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카톡 프로필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피규어. 예, 어떤 피규어예요? 애니메이션 피규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장 갈 때마다 사오고 네. 그걸 모아놓고 또 학생들이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밖에 약간- 하루 종일 덜털기 하기 좀 힘들 텐데요. 조교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다들 그 슬램덩크 본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저도 커서 봤어요. 막 다 보셨군요. 저는 안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욕 먹었잖아요, 한국에 와서. 너 일본 사람 맞냐? 일본 사람 맞냐? 그 슬램덩크가 저는 좀 안 봤어요 사실. 정말? 네. 슬램덩크를 안 본 일본인이 있다고? 일본 사람인데 왜 몰라? 저 원피스도 안 봤거든요. 원피스 안 보셨어요? 그게 너무 많아서 아, 너무 걸릴 것 맞아. 같아가지고. 근데 시작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뭔가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긴 한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정말 좋아하는 거는 축구예요. 역시 그리고 프랑스 사람. 요즘은 그 축구 유니폼 레플리카를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오면 아마 깜짝 놀랍니다. 2,300장 정도 있어요. 아니, 300? 근데 그게 팀원들은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저는 국대 유니폼만 모읍니다.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롭게 유니폼이 출시되면 그거 뭐 여러 장 사고 네. 와, 그 신기하다. 진짜 그 다른 패널 분들은 그러면 캐메런 씨 뭐 한국어 발음으로 아마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이거 외국어 공부 많이 해서 외국어 마니아? 외국어 마니아 하고 특히 이야, 제가 역시. 좋아하는 게 네. 한자. 한자. 나는 한자 너무 꽂혀가지고 한자 마니아? 예, 제가 스트레스 많을 때도 그냥 스트레스 풀기로 오. 한자를 쓰는 게 제가 좋아하는 한자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거북귀거든요. 오. 너무 약간 다른데. 아니 한자. 한자 쓰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에 막 빠졌다기보단 그냥 여러 가지 보는 편인데 소녀시대 태연 소녀시대 저도 좋아해요. 진짜요? 엄청 좋아해요. 태연 선배님은 이제 그래비티라는 아, 노래랑 네네네. 근데 되게 잘 아시네요. 신기해요, 되게. 제 태연 좋아하세요? 노동요입니다. 진짜요? 작업할 때 옆에 틀어놓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캠프님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일본에서 네리케시라는 그 향이 나는 그 지우개가 유행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카레 향, 뭐 콜라 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우개에서요? 지우개에서 와. 그거를 지울 수도 있고 어릴 때 친구들이 그걸 다 모았었으니까 그거를 자랑하고 제가 데뷔를 하기 전에 K-팝 오타쿠였죠. 대박 오타쿠.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틴탑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진짜? 네, 틴탑 선배님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앨범을 40장 정도 사가지고 팬사인회. 실제 제가 가가지고 팬사인회도 오늘은 이렇게 덕후 기질이 정말 다분한 패널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각국의 마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실 마니아란 원래 어떤 한 가지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 프랑스에서 영어 단어를 빌려서 보통 nerd 혹은 geek이라고 부르기는 한데 또 프랑스어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 passionné. 열정적인 뭔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에너지, 모든 집중력, 모든 사랑을 이렇게 실어서 하는 거는 이제 passionné라고 하거든요. 뭐 영어에서도 뭐 geek, nerd
표현 같은 거 쓰죠. 많이 쓰죠. 일본에서는 오타쿠, 오타쿠. 분들이 많이 오타쿠. 모를 수가 없죠. 네, 오타쿠 그 분들이 1980년대 그 말이 나왔어요. 오타쿠라는 말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오타쿠에서 유래된 덕후라는 네. 말이 있죠. 네. 그 무언가에 빠지고 뭔가에 몰두한 사람을 뭔가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는 땡땡 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페인. 아, 네.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줄여서 미사 페인. 유명했죠. 아세요? 엄청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덕후에 관련된 말도 있잖아요. 뭐 덕후도 있고 입덕도 있고 네, 너무 네. 신기했었어요. 이런 덕후 문화. 다 덕후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더 이제 들어가요. 십덕도 있고. 그렇죠. 네. 찼다는 아니 얘기죠. 오덕후의 그쵸. 두 배 십덕 된 거죠. 아 제가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과 학생들 입학하면 제가 첫 마디로 5덕으로 입학해서 10덕으로 졸업해라. 처음 들어봐. 일본에서 그 오타쿠의 동네라고 거기는 진짜 다양해요.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전자기기 피규어도 팔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특이한 카페도 있고 그 아키하바라 출신이 진짜 유명한 그룹이 있거든요. AKB48이라는 AKB48. 네, 그 아이돌 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아키하바라에서 했으니까 AKB거든요. 왜 거기서 시작을 했냐면 아키하바라에 전용 극장을 오픈을 했어요. 2005년에. 거기서 매일매일 공연을 하면서 약간 팬분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AKB48 분들의 그 컨셉이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추첨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면은 볼 수- 매일매일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서도 그 자매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아키하바라에 가면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뭘 어떤 재미로 이걸 하는 걸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애가 생겼잖아요. 그 가수가 입고 있는 의상을 따라 입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입고 메이크업 해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우리 제작진 중에도 일본에 있는 집사 카페 집사 다녀오셨다고 카페? 하는데 네. 집사보장을 입은 이렇게 직원분이 아가씨 오조사마? 네, 오조삼. 어저사마 이렇게 네. 불러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최상이었다고 이렇게 후문이 있는데 누구였죠? 네, 그래서 저도 바로 물어봤거든요. 누구예요? 메이드 카페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카페가 생긴 것도 2000년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그 카페에 가면은 만화 주인공 된 느낌? 요즘에는 호텔급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사 카페도 생겼고 그리고 메이드 카페에 가면은 그 유명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메이드분이 그러니까 직원분이 그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줘요. 아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오므라이스가 나와.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와 오이시쿠나레 이러면서 뭐해 뀨뀨 이러고 해줘요. 이러면서 이런 걸 해줘요. 식사 카페는 여성분들 갈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남자분들도 갈 수 있고 남자분들 가고 싶으면 여성분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카페도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홈페이지 같은 걸 보고 가기 전에 좀 입장 체크를 하고 가능한지? 나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그 예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서브컬처는 약간 일본에서 북미로 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봤습니다. 서브컬처라는 건 결국엔 주류 문화에 대한 이제 안티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서브컬처가 자꾸 이제 본 제도권의 주도권 문화, 주류 문화로 편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블 코믹스 같은 것들이 디즈니에 의해서 MCU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마블을 인수하는데 44억 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MCU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210억 불이 넘습니다. 부가가치가 커지니까 서브컬처를 자꾸 품으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서브컬처 영향력이 훨씬 강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서브컬처 말이 주목하는 게 이벤트 있는데요. 그거 바로 샌디에고 샌디에고. 카메카잖아요. 너무나 큰 이벤트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벤트인데요. 그때는 진짜 인기 없었어요. 2015년에는 13만 명이 방문했고 놀라운 건 이거 유료 행사잖아요. 네. 그렇죠. 입장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비싼 걸로 $300 알고 있어요. 이상 될 겁니다. 40만 원이에요. 예. 거기 안에서도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고 일단 책 들어가는데 그 정도 돈. 2016년에 그 방문객들이 샌디에고 가서 도시에서 썼던 돈이 1억 5천만 달러.
근데 그 정도 갈만해요. 왜냐면은 마블에서 나오는 배우들도 가고 모든 영화 볼 수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문화 중에 미국인들에게 특히 마니아가 많은 문화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SF 아니면 팬터지 뭐 마블 왕자의 게임 만화책 소설 영화도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원래는 미국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인기 없었고 약간 경제적으로 능력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들이 잘 살게 돼서 페이스북에 생각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구글 같은 없고. 사람들이 멋지다. 너희들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도 왜 재밌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사회 상황이 조금 부족한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 미국에서는 특히 옛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준비하셨군요. nerd glasses 아. 이런 nerd 오. glasses 쓰고 그 감지 않은 머리로 음. 대화도 잘 못하고 음. 그냥 나를 설명하는 건가 지금? 한자만 좋아하는 한자 자기 지금 일단은 그거 스테레오타입이고 아니 그거 왜 주머니에 놓고 계셨어요? 아니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You're a nerd 이라고 하면은 약간 기분이 부정대로 기분 안 좋아져. 근데 요즘 이거 열정적이다 그런 뜻은 좀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뭐 학교에서 인기 있더라도 I'm a car nerd, I'm a movie nerd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몇 년 전에 프랑스 아주 유명한 신문 르몽드 있거든요. 거기서 실린 그 기사가 geek is chic이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패션에 대한 그런 글이었는데 맞아요. 패션적으로도 옛날에 기크 패션이었는데 이제 엄청 힙해진 것도 많잖아요. 뭐 이런 nerd glasses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베컴도 이런 그 안경을 끼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 화제됐거든요. 데이비드 베컴 tries geek 그런 제목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NBA 선수들도 이런 그 안경을 끼면서 얘기하니까 이런 패션을 좀 멋지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패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살짝 geek 식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카메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안경이 현성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nerd. 안경이요. 역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 패널에서 아이돌 2명 있고 이렇게 옛날에 모두 활동했던 사람이 있고 전문가도 있어. 나는 패널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서브했어요? 이거 해보세요. 이 펜 잡고. 진짜 진짜 멋지네요. 이게 아니 진짜 똑같은 안경 같지가 않아. 잘 어울려요. 아니 이제 나는 이거 팔아요. 아니 팬들 엄청 많이 살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역사가 짧잖아요. 역사가 짧아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곡을 지르셨네요. 지금. 보통은 역사가 죄송합니다. 짧을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서 SF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곳 자체의 특성이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고 게다가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들을 일치시키려면 특정 공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상의 공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근데 소설이냐? SF 영화가 아니라 미국 잘 아시지만 땅이 넓어서 어느 지역에선 영화관 가려면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은 그랬었어요. 상대적으로 영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TV극으로 한다? 자본이 또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1차적인 원초 콘텐츠로서 각광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잘 되면 그 후에 이제 자본을 투자해서 영화로. 맞아요. 많이 즐겨보세요. 저 마블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어떤 마블 캐릭터 좋아해요? 저 아이언맨 제일 좋아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게 또 충격이야. 연도에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학생 때 그 과학자를 꿈꿨었어요. 아이언맨을 보고 진짜요? 나는 과학을 할 테니까 뭐 너 설계할 수 있는 애 있냐? 나중에 뭐 동업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때 그냥 꿈은 꿈일 뿐이고. 꿈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한국의
한국의 대표적인 마니아 문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마니아 문화 일단 제가 또 아이돌 이제 K-pop 가수다 보니까 뭔가 네네. 이제 팬덤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어마어마하죠. 네,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네, 같이 축하해요. 우리 생일 때. 같은 별자리인데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죠. 아니 교수님 아니 무슨 말씀을 바로 이제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이제 카페를 생일 카페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제 생일쯤 됐을 때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카페를 저로 꾸며주세요. 아, 그 온라인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 카페 말씀하시는 온라인 거죠? 카페 말고 아니 이렇게 실제 진짜 카페. 실제 길거리 카페를 아, 저 온라인 카페 뭐 배너 같은 거. 아니 그 카페 말고 그 카페 말고 커피다가 커피, 예. 약간 카페랑 이제 팬분이 이제 협업을 하셔가지고 현석 아메리카노 이래서 그런 걸 이제 이벤트를 열어주시곤 해요. 또 이제 그 인생 네컷이나 이런 거 아세요? 알죠. 사진 네. 찍는 거 프레임 있잖아요. 사진 프레임 그걸 또 저로 해서 이벤트 맞아, 열어주시기도 해요. 생일 광고를 내주신 게 맞아요. 진짜 좀 놀랐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예. 저한테 투표를 해달라고 팬분들이 어. 켄타에게 투표를 해주세요. 그게 홍대역이랑 그 삼성역. 오, 엄청난 역인데요. 그 일본에 혹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케이팝이라는 게 유명해졌고 그리고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팬분들이 일본 지하철역에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일본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저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봤어요. 그 지하철 광고 중에서 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을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주인공을 광고로 건 것도 봤어요. 캐릭터 이름 해놓고 너를 항상 응원할게. 결국에 이제 이렇게 후원하고 이러는 문화들이 한국에서 이제 독특하게 나오는데 1세대 팬덤들의 경우에는 스타를 추종하는 쪽에 많이 맞아요. 힘을 그렇죠. 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대등한 관계로서 네. 맞아요. 팬과 함께 그 스타를 육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즐기는 어떤 성장이 나와. 스토리월드를 만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아이돌 얘기할 때마다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는 아이돌이 없어요. 1990년대 중반에 To Be Free라는 그룹이 나왔었는데 To Be Free. 그냥 아이돌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해요. 아뭐 그 브리니 스피어스 옛날 뭐 틴 아이돌이고 브리트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이돌이다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많이 열심히 응원하는 팬들 그런 건 없어요. 많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팬덤 문화를 보면 사실 아티스트들을 서포트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덕메이트라고 해요. 어. 덕질 메이트. 덕질 같이 메이트. 좋아하는 네, 그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얘기를 하거나. 덕매는 사실 연령 차이도 극복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령 차이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연령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덕매들은 그게 돼요. 스타의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K-pop 팬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30대, 뭐 20대, 10대 이렇게 갔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제 시니어 팬분들이 트로트라는 장르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됐어요. 그 시니어 팬분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의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까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마음 뭉클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 같더라고요. 맞아. 뭔가 저희 세대랑 같은 걸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중심에 이제 보통 우리가 58세대가 있다고 부르잖아요. 지금 50에서 60대 정도 사이, 그러니까 old people with active life라는 말에 이제 줄임으로써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때 나이대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해서 마음껏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장르인 트롯과 연관되어서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건 요 세대가 한국에서는 팬덤 1세대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격화되는 조용필 세대, 조용필의 뭐 경험이 기도하면 다들- 그럼 막 소리 지르던 맞아요. 그 세대거든요. 저도 그 떼창 문화가 진짜 한국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가수보다 더 잘 알아요. 가수가 가사가 까먹어도 자기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잘 불러요. 맞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뭐 팬들이 떼창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뭔가 아이돌 문화 떼창이 막 강하지가 않아요. 아, 보다는 춤 따라하고 뭐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거의 못 봤고요. 너무 흔들시면서 막
보고시곤 하는데 미국 투어 갔는데 저희를 안 보세요. 자기가 약간 이렇게 저희 안 보시고 너무 맞아. 진짜 미국이다. 그 막 음료수 막 들고 막 이렇게 춤추시고 계세요.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로. 신기하다. 그런 거. 저였으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보라고 할 것 같아. 저기 저희 보라고. 춤추고 있어요. 집중 이러면서. 집중 좀 해주세요. 응원법이라는 약간 문화가 네, 있잖아요. 응원법. 옛날에 제가 만들었어요. 회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 제가 맞아요, 만든 맞아요. 거를 팬분들이 해주시면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몰라요. 몰라. 그때 씨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그런지 진짜 여기서 물어보고 싶네요. 물어봐. 왜 안 됐는지. 왜 안 되는지. 켄타 상경 이렇게 적었는데 공식 팬카페에 올라가는 게 상경 켄타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켄타 상경이라고 거기 적었잖아. 가나다 순 생각해야 하잖아요. 몰라 뭔지 시옷을 먼저 모르겠는데. 오잖아요. 어쨌든 근데 뿌듯하더라고요. 뭔지 알죠? 맞아요, 응원법을 맞아요. 자기가 노래할 때 응원법을 해주면 진짜 뿌듯해. 힘이 더 나요. 춤출 힘이 때 나요. 힘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각 나라의 이렇게 문화들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타쿠였으니까 실제 오타쿠였으니까 경험담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안경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그 원하시면은 제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한 3만 원 정도요. 자기가 알아서 사라는 거구나. 강남역 상가에 가서 강남역 가면 네.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덕질하는 분야 또는 아티스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바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맨날 여기 항상 막내였거든요. 지금은 약간 근데 한참 오늘 형이에요. 처음으로 맞아. 막내가 아니어서 기분 아주 좋아요. 제가 형으로서 지금 여기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좀 책임 좋습니다. 무거워져. 나이 들면서. 한국에서는 형이 밥값 냅니다. 밥값. 일본은 그러면 각자 내잖아요. 그러면 밥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